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기염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지금 사시는 데가 경기도 파주시 맞으시고요. 네. 네, 어제 라디오 어떤 거 들으셨어요? 평일에는요, 이동경의 정면 승부요. 어디? YTN. YTN. 네. 몇 시 때 들으신 거예요? 5시에서 7시까지 하는 거요. 아, 이동영님 뉴스 이거. 이게 거의 뉴스를 주로 다루는 거니까 이거를 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동경 1부부터 2부하고 그 중간에 뉴스하고 3, 4부가 뒤에 하니까. 예, 맞아요. 예. 주로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어요. 네. 잠깐 화장실 간 거 빼고 다 들었어요. 꼬박꼬박 7일 중에요. 5일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는 맨날 들어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우리 모두 지금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야. 지금까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이었습니다. KT의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1심 선고에 대한 김성태 의원과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의원부터 연결하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오랫동안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 억울함이 좀 풀리셨습니까? 오늘 선고로? 검찰이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를 강행한 탓에 지난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이 수차례 흔들리는 그런 사항들을 당시에 취재하는 기자들이나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셨을 것입니다. 예. 검찰의 공소 논리 자체가 기초가 부실한 그런 사상 누각이었죠.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검찰과 달리 법리에 충실한 법원이 분명하게 진실을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그런 측면에서 진실의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에 그런 해당하는 판결을 해주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서유열 전 KT 사장이 2011년 서울 여의도 일식집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 이런 증언을 했고 검찰이 이거를 주요 증언으로 아마 네. 증거 신청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탄핵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저에 대한 뇌물죄의 가장 핵심적인 공소 사실의 핵심 정인이고 핵심 그 주장이죠. 그 예. 내용이. 그게 이제 검찰 주장대로라면은 2011년도 매월인지도 밝히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그 2011년도에 여의도 일식당 그 소도 수사라는 곳에서 이석채 회장, 당시 서유열 사장 저가 3명이서 만났는데 예. 거기에서 만나서 딸애가 그 스포츠단의 파견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석채 회장이 잘 좀 챙겨봐달라. 예. 내가 이제 그 식사 말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석채 회장님은 그 당시 사장에게 잘 챙겨보라 그랬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2012년도에 딸애를 파견 계약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절차를 가져갔다. 물론 국정감사에 또 정인까지 빼주면서 이런 주장이 이제 검찰의 공소 사실의 핵심인데. 예. 그걸 오늘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그러면 그게 예. 이제 2009년으로 밝혀진 거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의원님께서는 서 전 사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오늘 재판부는 가장 그 중요한 그 저녁 자리가 검찰 공소 사실에 서유열 사장이 주장한 대로 오로지 그분의 진술만 있습니다. 예. 그게 2011년도가 아니고 재판부에서 금융거래조의 내역을 통해서 11개
그러니까 카드 발급사에 이렇게 제출 명령을 예. 내려서 그걸 재판부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2009년이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우리가 않는다. 주장한 대로 2009년 5월 14일로 밝혀진 거죠. 예, 그래 그건 뭐 취업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때는 우리 딸애가 대학교 3학년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딸의 대학 3학년 애를 무슨 파견 계약직에 있을 뿐더러 또 걔를 갖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달라고 청탁할 사실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소 전 사장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 게 이제 결론은 재판부에서도 허위 진술이고 허위 정언이 됐다는 게 이제 여실없이 밝혀진 것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뇌물죄에서 무죄가 났습니다마는 재판부가 재판을 통해서 김 의원에 따른 다른 지원자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여러 혜택을 받아 채용됐고 스스로 공개 절차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점은 인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KT 내부적인 절차에 어떤 그 문제가 있었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전혀 그걸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오늘 무죄 선고 나서 앞으로는 이제 총선 출마에 매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총선 출마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저에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시 제 갈 길을 이제 묵묵히 걸어갈 겁니다. 예. 공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특히 원내대표를 마치자마자 예. 정치 보복의 희생양으로 삼는 이런 정치 공작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으로 정권의 그 어떠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맞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공천 심사 과정에 배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사건은 애초부터 더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사건인 만큼 당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 정권의 정치 보복에 맞서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걸 우리 당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예. 검찰이 항소할 것 같은데요?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죠. 예. 그렇지만은 검찰이 항소 이유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2심 판결 나면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었고요. 이어서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비리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한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에 김성태 의원 인터뷰 들었을 텐데요. 자, 일단 네네. 결과는 뇌물죄가 무죄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무죄가 날 줄 알았습니까? 무죄가 난다 안 난다 예단을 갖지는 않았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채용비리 문제에 있어서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한 것이 이제 좀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를 주로 이제 혐의로 했었었는데 네. 굉장히 좀 중요한 판결이고 재판부가 예민하게 볼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 뇌물죄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부정 채용은 있었다. 이게 오늘 재판부의 이야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쉽게 판결문을 설명을 해보자면 예. 부정 채용을 박수에 비유를 해보면 박수는 쳐졌는데 이 박수가 어떻게 쳐졌는지는 증거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격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법적 논리의 측면에서 좀 정당한 판결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검찰이 뇌물죄를 기소한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 혹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있습니까? 검찰이 뇌물죄를 기소했다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검찰도 사전에 이제 자문단까지 꾸려서 이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를 이제 검토를 하고 뇌물죄 기소를 했는데 그 뇌물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이제 좀 재판부가 보기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선명하다 이렇게 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지금 이제 어쨌든 부정 채용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당사자들이 아직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보강을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이석채 회장이 이미 재임 시절에 12명 이상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곳으로 해서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네네. 그 부분에서 이제 김성태 의원 건은 뇌물죄를 적용을 해서 따로 재판을 지금 한 건데요. 앞에 부정 채용을 한 혐의에서는 유죄를 줬는데
지금 이 건에 관해서는 무죄를 준 것도 좀 모순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문제는 서전 사장의 주장인데 2011년에 여의도 일식집에서 함께 만나서 결제를 했다 뭐 이거였는데 기록을 보니까는 지금 2009년에 결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청탁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서전 사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전 사장은 2011년도 일식집 결제를 현금으로 했다는 입장인데요. 아하. 그러니까 회장이 정치인을 만나고 보안을 지켜야 되거나 이제 이런 자리는 현금 결제도 많이 했었다. 이렇게 이제 서 사장은 재판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걸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검찰은 그 논리를 들어서 2009년 이후에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회장으로 서유열 사장이 여러 차례 만났던 것이 아니냐. 예. 오히려 예. 이런 논리를 폈는데요. 앞서 이제 김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김 의원 측은 그 법인카드로 결제된 2009년 자리만 존재했던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요. 그래서 재판부는 서유열 사장이 애초에는 2009년 자리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유열 사장의 증언이 일관되거나 좀 신빙성이 흔들렸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문제가 된 일식집의 뭐 사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네. 어떻게 증인 채택이 안 됐나 보죠? 그러니까 이석채 회장, 서유열 사장 그리고 김성태 의원 이렇게 세 명이 만났던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마지막까지 그 부분이 쟁점이 돼서 이제 셋 모두 얘기를 했는데 셋 모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건 서유열 사장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른바 뭐 오이 소주를 마셨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 예. 재판부는 어쨌든 그 자리에 결제 수단이 증빙되지 않은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서유열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좀 흔들렸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은 그러면은 뭐 항소를 할 텐데 어떤 이비점을 보완해서 항소한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것보다 오늘 판결문에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보완돼야 되는지가 일부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일단 가장 큰 중요한 사실인 부정채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예. 법원이 사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럼 이 부정채용이 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부정채용이라는 게 청탁이 뭐 공공연히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입증이 어렵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검찰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찾거나 제시해서 예. 이 부정채용의 이유를 밝혀야 되는 책임이 지금 이제 검찰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아마도 항소를 한다면 검찰이 지금까지는 너무나 명백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서유열 사장의 진술과 를 중심으로 이제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그거를 좀 넘어서는 증거를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석채 회장도 부정채용으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복역하고 있고 KT 임원들도 지금 유죄를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김성태 의원은 무죄를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 좀 고민해봐야 될 건 그러면 부정채용이나 특혜채용이라는 것이 아무런 압력이나 혹은 지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예. 그러면 부정채용이나 특혜채용을 향후에 하더라도 압력도 지시도 없었다라고 하면 무죄가 나는 것이 판례가 될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고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 있는 움직이지 않는 증거들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오늘도 정권의 정치 보복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단독 기사를 김한 기자가 썼으니까 네. 어디 몇 건이나 청와대로부터 연락받고 썼습니까? 전혀 그런 바 없고요. 제가 이 프로에서 나가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노동귀족의 고용세습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국감을 파행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취재를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취재를 했는지는 이미 뭐 한겨레 지면을 통해서 상세하게 밝혔기 때문에 김 의원이 이거를 뭐 정쟁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 공작이다, 자기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희는 뭐 그런 부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취재를 진행을 했습니다. 김 의원 측에서 언론 중재 요청했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충분히 저희가 문제를 제기할 만하고 공론회장에서 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해서 김 의원 측이 제기한 언론 중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
짜파구리를 영어로 옮기면 어떤 표현이 가능할까요? 이분은 람동이라고 번역했다고 합니다. 라멘과 우동을 합한 말이죠. 골든 글로브에 이어 아카데미상 후보에 그것도 무려 6개 부분에 노미니트된 영화 기생충의 번역가 달시 파켓 씨 만나보겠습니다. 달시 파켓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에 거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23년 됐어요. 23년, 예. 네. 1997년에 처음 오셔서 한국 영화에 빠졌다고 하던데, 한국 영화에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장점이라나 뭐, 이렇게 땡기는 매력이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네,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한국 영화 보기 시작했는데, 어허. 네, 할리우드 영화하고 좀 완전히 다른 느낌이고, 예. 이렇게 제 능력 있는 감독들하고 배우들 있으니까 아마, 네, 계속 시작하면 계속 보더라고요. 예. 봉준호 감독과 여러 작품을 함께 했다고 들었는데, 봉 네. 감독만의 특별한 뭔가 있습니까? 어때요? 봉 감독은 일단 자막 번역에 대해서 네, 깊이 이해하시고, 역시 디테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 예. 하기 전에도, 네, 좀 많이 대화를 하고, 네, 많은 얘기, 해주세요. 예. 자막 작업하면서도 봉 감독과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 작업 시간을 거치는 모양이죠? 네, 네. 네, 그래서, 뭐, 이번에는, 네,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기생충에서 많은데,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감독님하고 뭐, 이 씬에서 이런 느낌이 나오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 캐릭터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다고, 많이 설명해줬어요. 예. 짜파구리를 람동이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조금 민망한데, 예. 네, 일단은 짜파구리는 한국에서 잘 알지만 아무래도 국제 관객이 짜파구리하고 너구리 모르니까 그렇죠. 일단 그냥 라멘이나 그냥 번역하면 좀 재미없고 그래서 어떻게 합쳐서 새로운 단어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반지하는 어떻게 번역하셨어요?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많이 없지만 예. 그래도 아마 개념이 아주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런 단어가 있습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러에서 사면 예. 비슷한 느낌이 들겠지만 그래서 반지하 그냥 세미 베이스먼트로 번역했는데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이해하기가 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외국에 계신 많은 분들은 그 달시 파켓 씨가 번역한 그 자막으로 영화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글쎄. 근데 어떤 그런 영화가 지금 골든 글로브에서도 영화를 타고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고 있고 아카데미 후보까지 올랐으니까 네.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너무 보람이 컸습니다. 예. 번역자가 이번처럼 주목받는 일이 잘 없는데. 맞아요. 예. 번역료도 혹시 좀 셉니까? 어떻습니까? 번역은 평소에는 그냥 되게 조용하고 예. 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안 쓰는데 근데 사실 개인적인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번역 대한 집중 스팟라이트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예. 그 번역하려면은 이 한 영화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보셨어요?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번역할 때 한 7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7번, 예. 네. 그래서 먼저 보고, 이렇게 번역하고. 근데,
저거 나온 다음에 몇 번 더 보면 확실히 번역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뭐 그렇겠죠. 예. 근데 이게 7번이나 보셨는데 그 영화 장면 중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나 가장 본인이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되게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후반에, 예. 그 부잣집 아들이 이렇게 케이크 먹는 장면인데, 예. 그래서 좀 무서운 것 보는 장면 있잖아요. 네. 네. 왠지 그 이미지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진 않아요. 그 되게, 이미지가? 네, 인상 깊었어요. 예. 저기, 계단에서 올라오는,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시파케 씨가 영화에도 몇 편 출연하셨네요? 네. 아주 잠깐요. 저 아는 감독도 부탁을 해서. 예. 네, 제가 배우 되고 싶은 욕심이었는데. 예. 네. 연기는 네, 어떻게, 됐습니다. 연기는 쉬웠습니까? 쉽진 않은데,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예.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배우랑 같이 장면에 나오면 되게 신기해요. 예. 근데 영화 번역을 오래 하셨고, 지금 몇 편째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근데 한국에 오셔서 서울에서만 사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사투리는 어떻게, 만약 영화에서 사투리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어느 정도 알아듣지만, 예. 근데, 모르는 것도 있고, 예. 번역할 때, 일단 모르는 부분은 이렇게, 친구한테 부탁해서, 물어보고 하고요. 예. 근데 번역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런 100% 사투리 전달하려고 하면 오히려 보는 사람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네. 그 영화에도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맞아요. 그래서 번역할 때 표준어하고 좀 비표준어 그 정도는 이렇게 급여할 수 있는데, 근데 아주 이렇게 부산 사투리 많이 나오는 경우는 부산 사투리? 네,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 사투리 하나만 꺾으면 좀 사실 불편해요. 불편하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시카 송이라고 이게 해외에서 굉장히 화제라 그러고 뭐 티셔츠도 나왔다 그러고 네. 따라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 제시카 송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은 이게 뭔가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가 만드는 것은 한국에서 되게 익숙한 거지만. 네, 우리도 익숙하죠. 예. 네, 근데 해외에서 되게 신선해요. 해외에서는 그런 걸 안 합니까? 네, 아마 그 장면 보고 어떤 건지 알 수 있지만, 근데 네, 잘 모르니까 오히려 더 재미있는 장면이 돼버려요. 예. 네. 한국 사람들은 역대 왕 외우는 거 다 노래로 외우거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번역하다가 제일 고민했던 단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생충 포함해서 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옛날에 만신이라는 다큐멘터리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샤만, 무당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웠었고. 무당 이야기요? 네. 그럴 수 있겠네.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공작? 이런 작품도, 대사가 많이 나오는 영화라서, 외국 사람이 잘 모르는, 90년대 한국 정치 하는 얘기도 많고. 정치 얘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찾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예. 공작도 번역하셨군요. 네. 예. 공작 영화 만드는데 제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데 모르셨죠?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 다음에 스튜디오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영화 기생충의 번역가 달시 파켓이었습니다.